그 사람이 날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내 심장을 거칠게 움켜쥐던 숨결, 귓가에 속삭이던 낮고 깊은 목소리, 내 몸을 뜨겁게 휘감던 그의 체온과 향기, 손끝이 스칠 때마다 온몸이 전율했던 그 밤, 아직도 그 순간이 내 살결에 남은 듯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한 번 더 그런 사랑에 빠질 수 있다면 모든 걸 내던져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밤, 지금도 그날 밤의 짜릿함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릿하고 눈물이 핑 돌지만 오늘 제주도 여행에서 내 인생을 뒤흔들었던 그 밤의 이야기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잊지 못할 사랑, 가슴을 뒤흔든 그 밤의 기억 있으신가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번 주 내내 행복한 한 주가 되실 겁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을 뜨겁게 데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일상은 무료하고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워지는 밤이 점점 많아졌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곁에 남은 건 조용한 집과 텅 빈 식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제주 실버 여행 전단지 한 장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 번쯤 나를 위해 떠나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레 가방을 꾸리고 목포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여행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내 이름은 박선자, 사별한 지 5년째이고 올해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성호,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처음엔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센스 넘치는 농담과 유쾌한 미소, 그리고 다정하게 건네는 인사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설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내 인생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거요. 제주로 가는 날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목포항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온 어르신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와 반갑게 손을 맞잡는 이들, 누군가는 휴대폰을 붙들고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박선자님, 여기 계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름표와 짐표를 받아 목에 걸고 가이드가 나눠주는 여행 일정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낯선 설렘과 어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주변을 둘러보니 누군가는 이미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작은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잠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잔잔한 바다,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려오자 이제 정말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가이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곧 승선하실게요. 짐표 꼭 확인하시고 이름표는 잘 보이게 달아주세요.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저도 따라가며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내게 이렇게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배에 오르자 선실 안은 이미 여행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다가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자리 비었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고개를 돌리니 짙은 눈썹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띤 남자가 짐을 내려놓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성호라고 합니다. 혹시 목포분이세요? 여행 자주 다니세요?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요, 저도 오늘이 처음이에요.
혼자 여행은 더더욱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호 씨는 혼자 오신 분이 더 멋진 거 아세요? 저도 혼자라. 오늘부터는 우리 둘이네요. 하며 능청스럽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의 유쾌함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배가 출항하자 창밖으로 드넓은 바다가 펼쳐졌고 파도 위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성호 씨는 이 바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전엔 목포에서 추자도까지 낚시하러 다녔는데 그때 파도에 쓸려서 낚싯대만 잃어버린 적도 있다니까요. 라며 익살스럽게 자신의 여행담을 들려줬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가끔씩 그의 손이 제 팔에 스치거나 웃으며 눈을 맞출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나 지금 설레고 있는 걸까?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목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배 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설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배가 제주항에 닿자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여행객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랐습니다. 제주 바람은 목포와는 또 다르게 짭조름하고 어딘가 모르게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첫 일정은 제주 올레국수집. 따끈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김가루와 고명이 듬뿍 올려진 그릇이 테이블마다 놓였습니다. 성호 씨가 제 앞에 앉아 제주 오면 이 국수는 꼭 먹어봐야 한다니까요. 라며 익살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수 한 젓가락에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여행 오신 거 후회 안 하세요?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국수 먹으니까 잘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호 씨는 이따 저녁엔 진짜 제주 갈치조림 맛보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가이드보다 더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릴 겁니다. 라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과 유쾌한 농담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열렸습니다. 올레국수로 배를 채운 뒤 버스는 곧장 건강식품 체험관이라는 낯선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가이드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실게요라며 어르신들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호기심에 전시장을 둘러봤지만 곧이어 직원들이 문을 닫고 의자에 앉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듣고만 가시면 손해예요. 오늘 제주 오신 분들만 특별가로 드리는 겁니다. 이 건강즙, 혈관에 진짜 좋아요. 안 사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설명은 점점 길어지고 직원들은 한 명씩 돌아다니며 이거 한 박스씩만 사세요. 카드 여기 주세요. 현금도 됩니다.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들 중 누군가는 저는 필요 없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직원은 오히려 이 나이에 건강 챙겨야죠. 딸, 아들 줄 필요 없어요. 본인 드시라고요.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어르신 손에서 카드를 빼앗듯 받아 단말기에 긁으면서 이거 사시면 오늘 저녁에 특별 선물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게 여행이냐?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지. 하는 불만이 속삭임처럼 퍼졌습니다. 저 역시 불쾌하고 답답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괜히 눈치가 보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호 씨가 제 옆에 살짝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거 그냥 듣는 척만 하세요. 괜히 사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 밖에 나가서 바람 쐬요. 그의 익살맞은 위로에 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고 둘이서 몰래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 불편한 상황을 견뎠습니다. 상품 강매가 끝나고 버스에 오르니 어르신들 얼굴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와 저는 그래도 오늘 점심 그리고 서로 덕분에 견딜만 했네요. 가며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품 강매로 지친 마음을 안고 버스는 저녁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가 오늘 저녁은 제주 갈치조림입니다. 라고 외치자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제야 작은 기대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큼직한 갈치가 두툼하게 들어간 냄비, 매콤한 양념이 자작하게 졸아든 갈치조림이 식탁 위에 올려졌습니다. 하얀 밥 위에 갈치 한 점을 올려 먹으니 오늘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성호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아 밥을 한 숟갈 뜨더니 선자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여행, 저도 몇 번 해봤지만 상품 강매는 늘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래도 성호 씨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식당 안은 여행객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저와 성호 씨 사이에는 조용한 공감과 따뜻한 시선이 오갔습니다. 그는 여행에서 이렇게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오늘 선자 씨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하며 잔의 소주를 따라 건넸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갈치조림이 식탁에 오르고 성호 씨가 자연스럽게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선자 씨 덕분에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요. 이런 날엔 한잔 해야죠. 잔이 채워질 때마다 성호 씨는 유쾌한 농담과 따뜻한 위로를 번갈아 건넸고 저도 오랜만에 마음을 놓고 자연스럽게 웃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선자 씨, 이렇게 잘 웃는 분 정말 오랜만에 봐요. 한 잔 더 하시죠. 분위기에 휩쓸려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잔이 몇 번이나 오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머릿속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쯤엔 두 다리가 풀릴 정도로 만취에 가까워졌고 말끝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호 씨가 괜찮으세요? 제가 숙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며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싸 부축했습니다. 그의 팔에 기대어 밤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마음의 경계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숙소 앞에 다다랐을 때 성호 씨가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이런 밤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술기운과 설렘, 그리고 그동안 쌓인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저는 그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로의 체온과 향기, 따스한 숨결이 조용히 섞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호 씨의 따뜻한 손에 이끌려 조용한 숙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때문인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 품 안에서 오랜 외로움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성호 씨의 손길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이마와 볼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내 온몸에 전해지고 귓가에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선자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고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면서 긴장과 떨림 그리고 오랜 갈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아주 오랜만에 진짜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어제의 모든 순간이 꿈처럼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성호 씨는 이미 일찍 일어나 커피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조용히 창밖에 제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선자 씨,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린 것 같아요.
성호 씨가 아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이렇게 설레는 여행을 할 줄 몰랐어요. 라고 솔직하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과 어디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목포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한동안 제주에서의 그 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동네 지인과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자씨, 혹시 그 성호 씨 실버 여행 갈 때마다 다른 여자분이랑 꼭 붙어 다닌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여행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을 하게 되면서 성호 씨가 여러 번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여성에게 다정하게 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제주에서의 황홀했던 밤이 모두 거짓이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조용히 그날 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결국 수소문 끝에 성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한테만은 진심인 줄 알았는데 그러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선자 씨, 다들 외로워서 그러는 거죠? 인생 뭐 있나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거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다시 한번 깊게 무너졌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제주에서의 그 밤, 그 따뜻했던 손길과 속삭임이 한순간에 모두 거짓이었단 걸 알게 되니 가슴 한켠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짧은 여행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진짜 내 마음이 뛰는 걸 느꼈고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내가 아직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조심스레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마지막은 아팠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을 바라기보다 내가 나를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제주 바다 사진을 바라보며 그때의 설렘, 그때의 떨림을 내 안에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속기도 하고 뜻밖의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용기를 이 여행이 내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내어줄 때 조금 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에 흔들릴 때일수록 자신을 더 소중히 지켜주세요. 오늘 선자 씨의 제주도 여행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느낀 점이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은 꼭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